일단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소제목을 보내드릴 때 제가 뭐라고 썼었죠? 핫하다 핫해 메타버스. 근데 진짜 좀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어떤 깊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메타버스로 수업을 한 게 게더타운으로 시작한 게 5월 달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돼서 그때도 한참 원격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접하게 됐으니까 사실 5, 6개월밖에 지금 메타버스를 수업에서 활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제가 한 가지 도구를 딱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막 푹 빠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좋은 방법들을 그냥 이렇게 확장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좋은 점들은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것들을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수업 사례들과 함께 이제 뭐 메타버스의 사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이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보실 텐데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해오셨던 것과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도 제가 급하게 오면서도 뉴스 기사를 봤는데 드디어 싸이월드가 되살아난다고 하죠. 늦어졌던 이유가 뭐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싸이월드 자체가 우리가 한 10년 전에 했던 그 싸이월드 자체가 굉장히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걔는 캐릭터도 있었고요. 우리 뭐 페이스북 나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SNS랑 뭐 메타버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라는 말은 저를 참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셨다면 굉장히 이제 네. 저희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의견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바보 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네, 선생님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TV를 네.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인한 뇌 중독에 대한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에 대한 첫 번째 버전은 인터넷을 유튜브를 영상을 많이 본 스마트 기기 세대들은 뇌가 독해력이 약해졌다라는 게 작년도 책에서는 히트를 쳤는데 네. 최근에 올해 나온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최신 신간이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 방식이 구동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가 아니고 그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이미지화 시켜주는 다른 연동 방식을 제시하는 도구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또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는 네,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네. 이제 21세기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약간 뉴스도 그렇고요. 되게 정보를 알 수 있어가지고 가부상자로 취약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뭐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영상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의견이세요, 혹시? 중립적이신 건가? 중립? 저는 중립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확히 중립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이죠. 맥루한의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체가 뭔가 메시지를 가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아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매체를 어떤 컨텐츠를 어떤 매체에 실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과연 얘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조차 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스마트폰은 중독이고 게임은 페인이다라는 말들이 우리는 좀 널리 이제 통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예시로 든 부분들이 다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화면이 있고요. 텔레비전 있고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하게 되고요. 다 해보시면 오늘 조금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해보시면 게임이에요. 게임과 굉장히 닮아있고 게임입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바보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중독되려고 하는 것인가, 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 느끼시겠지만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미디어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뭐 조금씩 체험도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드폰 있으시면 이쪽 인식시켜 주시면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QR로 읽어보시겠어요? 되실 겁니다. 저도 잠깐 좀 키워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수업 사례 같은 것들 조금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타버스 수업 사례를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고 또 찾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뭐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선생님도 저희 또 아는 분이라 이 로블록스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자료집을 만드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이 단시간에 다 전달해 드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게더타운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이따 같이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이동만 해보실게요. 같이. 다 되셨나요? 자, 교실은 변했죠. 변하고 있고요. 저기 끝에 보이는 요 교실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화목난로가 있고요. 조개탄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미디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때 많이 사용하셨던 칠판도 있고요. 궤도 안 보이세요, 이거? 궤도 없구나. 궤도는 여기구나. 네. 여기는 뭐 지도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쪽 시대로 옵니다. 자, 최첨단 매체가 등장하죠. 보이시나요? 텔레비전입니다. 네, 제가 한 요때쯤에 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되게 진짜 바보상자라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때 주로 사용했던 미디어는 이런 궤도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죠. 그 현재는 이런 TV가 들어와 있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코로나 좀 겪으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그런 무선 인터넷 환경도 지금 학교별로 다 되셨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선 인터넷 환경까지 이제 다 갖추어졌고 저희 이제 첨단 기기들이 교실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그런 그런 융합 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실은 또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변하고 있죠. 자, 여기 쪽에 보시면은 12살짜리 아들한테 아빠가 이 오래된 플로피 디스켓을 찾아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와, 아빠 이거 멋져요. 이거 그 3D 프린터로 저장 아이콘 출력한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저장 아이콘이란 것이 이 디스켓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3D 프린터와 그 저장 아이콘이란 것이 조금 더 가까운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로봇과 굉장히 친하죠. 왜냐하면 얘를 타고 노니까요, 이렇게. 자, 이 메타버스 기업이 됐죠. 이건 다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얘네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투자 쪽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진심을 다해서 이 메타버스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도 메타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했죠. 앞으로 수년간 저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라기보다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네가 내놓은 그 영상을 보면요.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를 대신하는 이런 가상의 캐릭터가 있고요. Hey, Mark. Hey, what's going on? Whoa, we're floating in space? Who made this place? It's awesome. Right? It's from the creator. I'm in LA. This place is amazing. Boz, is that you? Of course it's me. 그죠?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뭐 뉴욕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You know I had to be the robot, man. I thought I was supposed to be the robot. Whoa. I knew you were bluffing. Hey, wait. Where is Naomi? Let's call her. Naomi. Hey, should we deal you in? Hey. Sorry, I'm running late, but you've got to see what we're checking out. There's an artist going around Soho hiding AR pieces for people to find. 네, 이런 식으로 현실 속에 있는 것들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3D street art? That's cool. Send that link over so we can all look at it. This is stunning. Okay, that is something. That's awesome. I love the movement. Wait, it's disappearing. This is amazing. Hold on. I'll tip the artist and they'll extend it. Wow. Brilliant. If you guys like it here, I have another room that you're gonna love. Check out this forest room. 얘는 뭔 것 같으세요? 얘요. 예, 빨간 애. 뭘 것 같으세요? 사람? AI 같죠. 얘는 NPC. 네, 논 플레이어 캐릭터. 그러니까 그냥 AI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롤플레이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제 같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AR, VR 같은 이런 가상현실. Let's see it. Koi fish that fly? That's new. This is wild. Hey, one sec, Boz. It's Priscilla. Hey, you have to see this. Beast is going crazy. Oh, I love that guy. We've got to show that to the kids. Can you also send that to my dad? I'll message him. All right, see you at home. This place is great, Boz, but there's something I got to get back to.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은 잡아갈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걸 또 보시면은 그러면 다 메타버스는 3D 캐릭터가 있어야 메타버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좀 그건 아니란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그런 교육 활동들이랑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고요. 그래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라고 제가 대표적인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 정의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또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우리가 현실 세계와 좀 가상 세계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점들을 좀 가지고 온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 점에서 메타버스가 그 블렌디드 수업이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특성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게임 해보시면 게임 같을 텐데 게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뭐 소셜은 있었어요. 소셜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좀 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고요. 그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만든 공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오픈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소셜, 소통은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보시면은 뭐 연속성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경험과 기록이 이제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거는 이제 실제 공간,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그다음에 가상이 함께 연결되고 이제 기록되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만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와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뭐 영화를 같이 보자 하면은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연속성 있게 활동들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실제감은 이게 좀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실제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줌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진짜 학교에 온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러한 실제감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고요.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와 연동돼서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조금 이따가 살펴보실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성,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그 온라인 게임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는 퍼져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위주가 아니라 우리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그렇게 새롭진 않는데 그래도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흐름, 뭔가 돈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 로깅, 그리고 뭐 가상 세계, 증강현실, 뭐 거울 세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순서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인데요. 뭐 인터페이스랑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증강을 하려면은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려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인터랙션이 돼야 되고 뭐 모델이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나오죠. 진짜 이게 완전 가상에 푹 빠지려면은 지금 하드웨어도 무슨 아이웨어 이런 거 끼는 거 만드는 거 보셨죠? 이렇게 딱 끼면은 가상 세계에 들어간 거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도 좀 연결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좀 보급이 돼 있죠,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증강현실 한번 살펴볼게요. 증강현실은 이제 말 그대로 현실 위에 가상현실을 더 씌워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서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좀 확장해 줄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증강현실의 예로 드시는 게 그런 것도 있던데요. 우리 예능에 나오는 자막 같은 것들 보면은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표정이라든지 말투 같은 것들도 이제 자막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좀 더 재미를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런 엔지니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뭐 기계를 하는 방법들을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가상의 화면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제가 해본 수업은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했던 건데요. 보시면은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문제지와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수업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지? 자, 인천 부평동 초등학교에 있을 때 한 건데 인천 부평동 초등학교의 기관장은 5학년이 했는데 기관장이 뭐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자, 교장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제 교장실을 찾아야 돼요. 얘네는. 그다음에 이제 좀 수학 문제도 냈죠.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년이라는 힌트, 숫자 힌트로 주고, 저 이제 나눗셈 하는 것들을 여기 또 반 힌트로 줘서 그 반에 이제 또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세종시가 답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찾아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애들은 여기에 스마트폰에다가 학교에서 그 당시에 요 패드가 있어서요. 이 패드에다가 들고 그냥 그 장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 전에 블로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다양한 준비를 했죠. 근데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그냥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보물 숨기듯이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아, 이때 이거 왜 했냐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때 포켓몬을 한때 안 풀린 거 아시죠? 그때 무슨 동해안에 어디서만 됐었어요. 속초인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 몰려가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켓몬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었던 점은 이걸 해보니까 애들이 우리 학교에 세종대왕상이 있었던 걸 몰랐던 애들도 되게 많고요. 찾으면서 알았고, 그다음에 저 뭐죠? 아까 독립선언서 선언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는지 몰랐던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이것들을 좀 가상의 것들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좀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증강현실을 뭐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경우에 이게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좀비가 나와가지고 좀비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너무 현실에 있는 그런 의미를 왜곡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포켓몬 잡는 거 정도야 뭐 괜찮죠? 이거 해보고 싶으시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회사가 망했어요. 제가 5년 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뭐 코스페이시스나 이런 것들로 좀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간단했거든요. 이건 진짜 누구나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는데 회사가 한 2-3번 다른 회사에 막 인수되고 그러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올 겁니다. 도구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수업을 도구에 우리가 종속되다 보면 네, 못하는 것들도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라이프로깅 부분입니다.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혹시 지금 스마트폰에 GPS 다 켜져 있으신가요? 네. 조심을 하고 다니시는군요. 네. 지금 GPS 켜놓으면은 이제 알아서 지나가면은 막 그 물건 사라고 알림도 가끔 오고요. 그죠? 그리고 구글에 내가 다닌 기록들도 다 남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삼성 헬스나 아니면 뭐 애플에 뭐가 있죠? 건강 앱이? 아, 네? 아, 네, 페이서 뭐 그런 앱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뛰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이 자동적으로 이제 로그가 남는 겁니다. 로그가 그 통나무잖아요. 나이테그래도 이렇게 흔적이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점차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이제 뭐 운동 기록이나 체력 관리를 위한 체육 및 보건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브이로그 형식이나 그다음에 구글 포토에 자동으로 이제 저는 사용을 하는데 사진 같은 게 업로드 되면은 가끔 얘가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뭐 오늘의 뭐 과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되게 옛날 일이 잘 생각이 나서 뭐 그런 것들을 글쓰기 소재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본 거는 요런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보면 지금 우리 자 초등이니까 되게 말씀드리기 쉽네요. 방학 때 되면 저희 운동하기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세요? 줄넘기 막 이런 거 하면? 그죠. 사인하거나 아니면 뭐 지가 알아서 써오거나 아니면 뭐라 썼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반에서 그 뭐죠? 핏데이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어요. 핏데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게 운동하는 이제 어플인데 걔는 이제 제가 이걸 쓰게 된 이유는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기록도 이제 남는 애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거 이수하게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팅에다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다 뜨죠. 그리고 이거는 숙제는 아니었고 제가 구글이 아니고 삼성 헬스 들어가 보니까 운동을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걷거나 많이 뛰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다 로그가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든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막 엄청 뛰었었어요. 네. 지금은 얘가 메타버스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메타버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거울 세계 부분인데요.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그냥 그대로 가상에다가 투영시키고자 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구글이죠. 아무래도 구글이 정말 옛날부터 옛날에 그 CCTV도 다 모았잖아요. CCTV도 다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도 그냥 공짜로 다 모으다 이제 뭐 하고 그리고 이런 구글 어스가 정말 예전에 전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걸로 세계 여행 떠날 수 있잖아요, 진짜. 에펠탑 가볼 수 있고 간접 체험이 가능하고요. 뭐 캠퍼스 없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됐었던 거는 데드드래곤 캔서라는 건데 아기가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죽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데 이제 부모가 둘 다 이제 개발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를 기리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대요. 그런 감정들을. 근데 그게 영상이라든지 책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똑같이 재현해내니까 더 공감이 잘 됐다라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에게 뭐 체험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거울 세계에 대한 사례는 이런 게 있죠. 어떤 일본 사람이 그 구글 맵에 들어갔는데 구글 어스에 들어갔는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옛날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되게 혼자 찡했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그 고향집을 한번 가보더라고요. 가서 보더니 할머니는 떠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안 보인다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시간 여행. 진짜 다 로그를 기록해 놓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그 지도 있잖아요. 그 네이버 지도, 그다음 구글 지도 들어가면요. 요 스트리트 뷰, 뭐 로드 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 제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송도예요. 보시면 이게 2012년, 이게 2021년.
그러니까 10년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10년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거리뷰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 여긴 짓고 있네. 이거밖에 없어요. 11년이랑 19년. 11년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컨벤시아 대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거의 10년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 뭐 고장 뭐 오리고장 탐색하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은 10년 정도, 10년도 꽤 긴 시간이긴 한데 10년이 아니라 진짜 뭐 100년이 누적되면 우리 100년 전 사진 보면서 굉장히 와 했던 그런 것들이랑도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자꾸 시간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차들도 달라지잖아요. 이제 10년이면. 그죠? 자, 송도의 경제 수준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외제차가 있을까요? 그래도 없네요, 아직.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측을 해본다든지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보면서 좀 변화들을 관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진짜 실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많이 다뤄보게 될 게 요 가상세계,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게 이 가상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이 아바타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요. 뭐 정보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성취도 이룰 수 있고요.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상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느낌을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 네이버에서 만든 거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제페토에서도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페토에서 뭐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래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거래를 하면은 뭐 잼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럼 그게 환전이 돼요. 환전이 돼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수익금 잔고가 최소 5,000점 이상일 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수익 창출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는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인천에서는 로블록스가 막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학교에서 접속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은 가상세계를 활동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비즈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도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쿨 같은 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초기 자본이 학교에서 그냥 다 대줌해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게 된다면은 뭐 디자인에서 그게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비즈쿨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찾아보면은 지금 KT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페토 활용 메타버스 교육을 했어요. 거의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11월 며칠 기사더라? 굉장히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 제페토에서 했는데 결국 패들렛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가상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걸로 진짜 드라마 같은 거 만드는 게 약간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저거 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뭐 캐릭터를 꾸미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꽤 조회수 같은 것들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뭐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실제 찍거나 이런 것들도 이미 미술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직접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모든 뭐 아름다운 그런 미적인 활동도 이루어지면서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공간입니다. 한계가 없죠. 이제 로케이션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맨날 교실 로케이션인데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좀 체험해 볼 게 요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애들이랑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수익 활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3D 캐릭터도 아닙니다. 근데 공간은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좀 한정적이에요. 막 넓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 점이 오히려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도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2D 캐릭터를 조정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얘가 2D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그 옛날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네. 그 게임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더타운에 들어가면 그 맵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바람의 나라를 만들어 놔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격 업무, 대규모 비대면 행사 등에 적합하며 영상과 소리가 함께 송출돼서 줌과 좀 비교를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봤을 때 실제로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도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금 방식을 봐도요. 얘네 이제 유료 서비스인데 무료는 25명까지. 근데 그보다 결어지면은 이제 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과금 방식을 봐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인 것 같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외부 서비스와 연결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좀 연결시켜 보자고 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으신 그런 뭐 다양한 디지털 정보나 아니면 학생들이랑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얘한테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스페이스당 25명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과금이 되더라고요. 과금이 바로 되진 않는데 현저히 속도가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한계점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자 연령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어요. 13세 이상부터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동의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좀 내년에는 어떤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교육에 적합한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도구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이제 맛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구나라는 것들 볼게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하죠.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고 맵이나 캐릭터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매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큰 자유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되게 이제 뭐 글로벌하니까 컨텐츠가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들도 꽤 많아요. 제가 아까 저기도 연결해 놨거든요. 아까 패들렛에도 제가 여기 누가 노션에다가 쫙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과학에서 쓸 수 있는 거 뭐 어떤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이미 개발해 놓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신청해서 풀 수는 있어요. 학교별로. 여기 적혀 있네요. 특이사항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제페토 이런 3D 아바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아이템을 구할 수 있고 채팅과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통이 가능하고요. 좀 인스타그램이랑 닮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서 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얘는 좀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좀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아이템들도 봐도 뭔가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쁜 거 아니면은 명품. 여기서 구찌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기서 구찌 팔아요. 4,000원에 구찌 사실 수 있어요. 구찌백. 네, 그래서 많이 삽니다. 돈 많이 벌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랑 좀 더욱더 실제감이 있는 모듬 학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린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거기 비밀번호가 있죠. 1Q2W324R입니다. 우리 교실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보시고요. 캐릭터 일단 만드실 수 있죠. 1Q2W324R이요. 그러니까 여기 키보드에서 보면 1 밑에 있는 Q, 2W324R. 그리고 거기 제가 또 써놨을 겁니다. 1Q2W324R. 자, 처음에 튜토리얼이 나올 거예요. 네, 요거 그냥 스킵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되게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제 교실이죠? 이렇게 애들이 헷갈릴까 봐요. 저는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세 분이 요 파란색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여기 밖에 있는 남 선생님은 요 파란색 안으로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동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화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대화할 수 있고요. 멀리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최 선생님께 가볼게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 지금 안 보이시다가 가까이 가면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시네요. 움직이셔야 돼요, 선생님. 움직이실 때는 화면을 더블 클릭. 근데 제가 구성해 놓은 여기가 반학습 공간, 전체 학습 공간에 들어오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랑 소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일제식 수업 이렇게 써서 전체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듬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듬 학습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1, 2, 3, 4, 5, 6이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모듬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화면을 톡톡톡 톡톡톡 하셔서 이제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옮겨 다니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에 가면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시면 안 되고요. 눈치껏 혼자 있는데 좀 적극적이신 분이 그쪽으로 좀 가세요. 어디든. 쑥스러워 마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남 선생님과 혜린 선생님은 제가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대화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실제감을 느끼는 부분 포인트를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움직이고 거기에서 내가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멀어지면 안 들리고 가까워지면 들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내 옆에 앉아 있고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메시지 뜨잖아요.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뜨잖아요. 자기 자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자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래 옆에 있던 친구는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친구는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간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본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안 되시기 때문에 앞에 그냥 제가 시연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PC에서만 가능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프롬프트에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는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우리 반 칭찬 샤워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X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저희 반 아이들끼리 이렇게 칭찬 샤워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물론 비밀번호로 잘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보안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니까 잘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또 계속 뭐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칭찬 샤워를 할 때는 여기 가서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위대한 선생님이고 자, 옆으로 가시면 이쪽에 가면 이제 물 줄 수 있는 화분도 있어요. 요거는 베타 기능이긴 한데 X 누르면은 이렇게 물 주면 얘 엄청 많이 큰 거예요. 그냥 풀이었는데 꽃까지 폈어요, 이제. 뭐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요게 모둠 활동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 모둠에서 해야 될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으로 활동 안내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술 수업 옆반 선생님이 PPT로 잘 만들어 주시면은 이걸 프레젠테이션에 올려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나서 작품을 여기다가 우리들의 솜씨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한국화였는데 한 바퀴 돌았네요. 한국화도 있구나. 이렇게 쭉 누적돼서 애들이 집에서 했던 작품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여기에서 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가면 조성진이 있고요. 물론 이건 애들용이 아닙니다. 네. 애들용은 아니고 자, 애들용은 여기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웹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옛날에 플래시로 돌아갔던 거, 지금 HTML5로 돌아가는 그런 게임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소스 연결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면요. 이거 제가 지금 맵 기능이 없네요. 그냥 주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링크만 연결해 주면은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막 여러 개를 한다기보다 요거를 좀 더 알차게 확장성 있게 쓸 수 없을까라는 고민,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보물찾기 기능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X 누르면 3 곱하기 3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동만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은 안 오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공간, 우리 교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나가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네. 그래서 조금 더 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실 땐 그냥 그 창을 끄시면 돼요. 끄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패드에서 PC 버전으로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누르면 그 데스크톱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브라우저가. 그래서 학교에서 태블릿 가지고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였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온라인 체험 행사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북부영재교육원에서 뭐였지? 이게 아닌가? 일단 다른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요. 그 조정하는 권한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요거는 완정초에 있는 정기민 선생님께서 만드신 맵인데요. 그냥 이거는 학생들이랑 몇 번 쓰기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냥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보여드리기 위한 아주 넓은 공간인데요. 모둠 활동도 이렇게 넓게 뽑으셨어요. 그죠?
저처럼 조그만 데다 이렇게 가둬놓지 않고 이거를 직접 다 만드신 건데 한 2시간 정도에 다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어서 그냥 선택하고 놓고 그런 거 즐기시면은 되게 도움 되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미션 활동 같은 거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모여서 하트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간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OX 퀴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움직이니까 틀리면 여기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공간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지나다니면은 어느 순간 퀴즈가 나와요. 여기 있다. 자, 그럼 3 기억을 해야 돼요. 3. 자, 까먹지 마세요. 3.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대체할 수 없는 토큰 뭐죠? NFT입니다. 이거 원래 강의 내용에 있었던 건데 제가 뺀 거예요. NFT입니다. NFT. NFT만 묻으면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NFT입니다. 네? 없어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답을 굳이 확인하자면은 뭐 나중에 이렇게 어디를 찾아서 가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답이 있어도 뭐 그게 상관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게 여기 패스워드 도어가 있어요. 이걸 풀려면은 뭐야? 좀 지우셨나 봐요. 풀려면은 이제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은 되는 것들. 이런 체험 공간들도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민 선생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의 이 모든 걸 담아서 만드신 게 이겁니다. 방탈출 미션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학교 행사에 좀 적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실 수업을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넓혀 놓는 거는 크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체험을 할 때는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야말로 보세요. 되게 열심히 만드셨어요, 진짜. 이건 2시간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뭘로 만드신 것 같으세요? 요거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에 보면은 그 공유 기능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공유 기능. 링크만 따와서 넣으면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퀴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X 누르라는 데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도 확인하고요. 미션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영상을 잘 봤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아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2번은 풀 수 있으실까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 패스워드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여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빨리 못 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쭉 갈 수 있는데 미니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로를 통과하고 끝에 가면은 여기 이제 인증받은 친구들은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넓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면 그래서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입을 하시면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제가 지금은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반 선생님이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들이고요. 이렇게 저한테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스플로러 기능을 들어가면 뭐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왜 안 열리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간단한 게더타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방탈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미션 형식으로 해서 쭉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발표 수업 같은 것들. 아까 전에 저희 교실에 여기 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서면은 거기에 들어서야만 애들이 다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송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다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뭐 얘를 추천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서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공유 문서들, 아까 보셨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패들렛이라든지 이렇게 뭐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면요, 여기에서 쉽게 학생들이 공동 작업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 기반 학습 같은 게 아까 보셨던 부분들이고요. 방탈출을 보셨는데 아까 제가 문을 하나만 따고 들어갔으면은 숨바꼭질에 숨은 그림 찾기 아니죠. 보물찾기도 할 수 있었어요. 보물찾기 이렇게 숨겨놓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종초의 김동현 선생님은 이런 게더타운에서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간을 기획해서 만들어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공간을 기획해보는 활동을 하셨는데 진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병방초의 김영준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인데 좀 가상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요. 요즘에 5학년 학생들한테 금융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용돈을 정기적으로 안 받는데요. 그래서 쓸 게 없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 그래요. 쓸 게 없는데 뭘 쓰라고 하냐고 자꾸. 근데 이제 이렇게 가상의 우리가 말했던 이런 경제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김영 선생님은 헌법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신용등급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한대요. 자, 근데 요거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요 게더타운에다가 나의 자산을 확인하세요에 들어가면은 이 MCU라고 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MCE구나. MCE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뭐 그런 종목 같은 거 또는 예금할 수 있는 것들, 이율 같은 거 선생님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돈을 관리해보고 이런 것들을 쭉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로블록스를 보여드리면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팀인데요. 보시면은 이 공간을 뭔가 만드시고 이 공간에서 NPC를 통해서 미션을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들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유해드린 패들렛에다가 자료들을 연결해 놓고 선생님께서 공유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다 공개된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에서도 로블록스가 가능해지면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설문을 받아봤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학생들은 일단 줌보다의 실제감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느끼면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뭐 매체가 발달하면은 더욱 그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항상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줌 나왔을 때는 뭐 채팅보다는 좋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데에서 아이들이 좀 더 실제감을 느끼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다,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 역기능에 대한 대비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뽑아봤고요. 진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바보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천재들을 키울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